안녕하세요. 잡다한 지식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는 장르, 바로 추리소설입니다. 아주 어릴 때였는데요. 집에 셜록 홈즈 전집이 있었거든요. 셜록 홈즈의 단편을 일본에서 아동용으로 번역을 하고 그걸 다시 한국에서 중역한 판본입니다. 홈즈의 원형이라기보다는 일본이라는 필터를 거친 일종의 재창조된 홈즈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낡은 문고판에서 느껴지던 묘한 이질감, 그리고 논리로 세상을 재단하는 그 차가움에 완전히 매료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 다양한 추리소설들을 하나씩 읽다 보니까 예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소설들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각 시대의 공기를 머금고 아주 치밀하게 변해왔다는 그 흐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견한 그 흥미로운 연대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드거 앨런 포입니다. 1841년 그가 쓴 모르그가의 살인은 현대 추리소설의 실질적인 시초로 봐도 무방합니다. 디팽이라는 최초의 탐정 캐릭터를 통해 장르의 문법을 처음으로 정립했거든요. 이후 19세기 말 셜록 홈즈와 아르센 리팽이 등장하며 추리소설은 대중문학의 정점으로 올라섭니다. 코난 도일의 홈즈가 관찰과 연역이라는 엄밀한 과학적 추리를 보여줬다면 모리스 르블랑의 리팽은 궤도라는 매력적인 안티히어로를 통해 장르의 낭만과 변장술, 모험의 재미를 더했죠. 사실 이 두 거인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즐기는 미스터리라는 장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토대 위에 1920년대 소위 황금기가 찾아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현실의 참혹함에 지쳐있을 때였죠. 이 시기를 지배했던 건 영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그리고 미국의 앨러리 퀸 같은 거장들인데요. 이분들이 얼마나 이 게임에 진심이었냐면 로널드 녹스라는 신부가 녹스의 10계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범인은 이야기 초반에 등장해야 한다. 탐정은 단서를 독자에게 숨기면 안 된다. 같은 규칙들이죠. 앨러리 퀸의 작품들을 보면 작품 중간에 독자의 도전이라는 페이지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이 시기 추리소설은 인간의 감정보다는 트릭의 완결성을 우선으로 하는 아주 건조하고 아름다운 퍼즐이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이 오면서 판도가 바뀝니다. 미국의 젊은 작가들이 이 귀족놀이에 반기를 든 거죠. 야, 실제 살인이 무슨 저택에서 독약 먹고 우아하게 죽는 거냐? 길바닥에서 돈 몇 푼 때문에 머리가 깨지는 게 살인이다. 이렇게 외치고 나온 게 바로 하드보일드입니다. 데질 해밋의 몰타임의 레이먼드 챈들러의 빅슬리. 여기에서 나오는 탐정들은 천재가 아니에요. 얻어맞고 술 마시고 배신당합니다. 범인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썩어빠진 도시에서 자기만의 신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이후 추리소설은 더 다양하게 분화됩니다. 냉전 시대에는 존 르 까레 같은 작가들이 국가 간의 비정한 정보전을 다룬 스파이물을 주류로 이끌어 올렸고 90년대에 들어서는 존 그리샴이 법전을 트릭의 도구로 삼은 법정 스릴러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여기에 로빈 쿡이 개척한 의학 미스터리까지 가세하면서 추리소설은 이제 단순한 범인 찾기를 넘어 전문직 세계의 부조리와 인간의 탐욕을 파헤치는 리얼리즘 문학으로 거대하게 확장됩니다. 이 흐름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주 흥미로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일본은 원래 에도가와 람포 같은 작가들이 기괴하고 몽환적인 탐정소설을 썼는데 전후에 마츠모토 세이초라는 괴물이 등장하면서 판을 뒤집어 엎습니다. 세이초는 트릭? 그게 뭐가 중요해? 왜 죽였는지가 중요하지? 라면서 범죄의 동기에 사회적 모순을 결부시킵니다. 이걸 사회파 미스터리라고 하는데요. 대표작 점과 선을 보면 단순한 살해사건 뒤에 관료사의 부패가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돌고 돕니다. 1980년대 후반 아야츠지 유키토 같은 작가들이 추리의 본질은 트릭이다 라며 고전적인 밀실 트릭을 부활시킨 신본격 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사회파의 인간 드라마와 본격의 정교한 트릭을 완벽하게 융합한 사람이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입니다. 그의 대표작 용의자 X의 헌신을 보면 범인을 다 알려주고 시작하는데도 독자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트릭이
단순히 범죄를 숨기는 도구가 아니라 한 남자의 지독한 사랑을 증명하는 수단이 됐기 때문이죠. 그는 추리소설을 마니아들의 전유물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학으로 격상시킨 거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추리소설의 역사를 아주 빠르게 훑어보셨는데요. 어떻게 좀 흥미가 생기셨나요? 사실 역사를 아는 것도 좋지만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제 직접 그 미궁 속으로 뛰어들어 체험해볼 차례입니다. 자, 우선 추리소설의 여왕 아가사 크리스티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소설은 클로즈드 서클, 즉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연쇄살인의 교본입니다. 외딴선에 초대받은 10명의 사람이 전래동요 가사에 맞춰 하나씩 죽어가는 과정을 그리는데요. 탐정이 없는데 어떻게 범인을 잡지? 라는 의구심을 단 한 문장으로 종료시키는 완벽한 결말이 압권입니다. 추리의 기본기를 맛보고 싶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시작은 없습니다. 다음은 황금기 퍼즐 미스터리의 정수 엘러리 퀸의 Y의 비극입니다. 한 기괴한 집안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사건을 다루는데 이 책은 무엇보다 논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독자에게 모든 단서를 공평하게 건네주고 자, 너도 풀 수 있어 라고 유혹하지만 정작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 그 비극적인 진실 앞에 멍해지게 되죠. 치밀한 두뇌 싸움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번엔 좀 차가운 거리로 나가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007식 화려한 스파이 액션을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소설은 냉전 시대의 비정함과 고독, 그리고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서 소모되는 개인의 이야기를 다뤄요. 스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씁쓸하고도 깊이 있는 해답을 주는 작품입니다. 이제 현대의 일본 미스터리로 넘어와 보죠. 사실 내용을 설명하는 것조차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요. 평범한 연애소설이나 사살 탐정물처럼 흘러가다가 한 장면으로 독자가 지금까지 읽어온 모든 세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도대체 내가 읽은 게 뭐지? 하고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짜릿한 뒤통수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권합니다. 마지막은 최근 가장 뜨거운 화제작이죠. 산속 지하 건축물에 갇힌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 단 한 명의 희생자를 골라야만 하는 극한의 상황을 다룹니다. 신인 작가의 패기가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중반까지는 조금 투박할지 몰라도 마지막 피날레의 그 강력한 한방이 앞의 모든 것을 정당화합니다. 현대의 추리소설이 어디까지 잔인하고 영리해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신 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시작부터 최신 화제작 방주까지 추리소설의 긴 미궁을 저와 함께 걸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우리가 1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장르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앞이 보이지 않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결국은 명쾌한 진실을 찾아내고 싶은 우리 안의 본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잡다한 지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명쾌하고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